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통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세우고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의석을 독식할 거라는 선거 예상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만든 의석수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로 이건 시민 개개인이 제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학적 진실입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들이 여러 단위에서 정당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개로 만들어지는 정당들의 힘을 나눠줄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로 모이게 될 겁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분열로 생긴 결과물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보고 자라온 세대가 현재 진보 세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당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하고 뭉칠 겁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할 일은 진보 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압박하고 견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정당을 힘차게 지지하고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의당이나 녹색당과 손잡고 가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에 협력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미통당이 만든 비례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대 양당의 이해만 반영되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갈등들을 해소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번 선거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수 정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 미통당이 난입해서 모든 놀이기구를 혼자 독식하겠다고 합니다. 시민정당은 말하자면 할 수 없이 만들어지는 조그만 독립놀이시설입니다.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만 들어가서 놀라고 하면 미통당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미통당의 방해로 제대로 놀 수 없게 된 소수정당과 단체들도 들어와서 놀 수 있도록 당연히 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들과 국정운영에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후의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만들어내야 할 과제로 남겨두는 게 옳습니다. 설마하니 미통당만큼 정치 철학이 다르게야 하겠습니까? 진보 진영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도 다수의 진보 정당이 각자 표를 얻는 것으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진보 정당이 나와서 3%씩 받아서 뭉치면 의석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미안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포장하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민정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녹색당처럼 환경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집중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다양하게 들어와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통당의 위성 정당으로 인해서 그런 가능성은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상적인 형태로 각 정당에 어떻게 표를 배분합니까? 여러 진보 정당이 나와서 유효한 최저 득표율인 3%씩을 얻지 못하고 그 미만으로 표가 갈라져서 버려지는 표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통당이 아니었다면 그마저도 의미 있는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롭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4월 15일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빠르게 당원을 모집하고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갈고 닦은 민주시민의 역량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단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정당이 필수입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시민정당 알리기와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민정당의 모습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지지자들 내부에서 시민정당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고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 짧은 영상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